원팀? 네. 무슨 얘기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첫 선거운동 지원 나선 한동훈, 홍준표도 보수 대통합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라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 지난주에 내가 다음 주엔 현장에서 국민들과 만날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가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저는 지금 김문수 후보님하고 마지막까지 경쟁을 하면서 큰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본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가만히 뒤에 있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합니다. 제가 함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김 후보님이 안 가시는 곳에서 이렇게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 그리고 이재명의 위험한 세상을 막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김 후보가 가지 않는 곳에 제가 가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위험한 세상을 좀 막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여기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 양심이, 정치 철학이 지금 계엄과 탄핵에 모호한 이런 태도를 보이는 우리 당에 제가 동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건 좀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의 위험한 세상이 도래하는 걸 막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김 후보가 안 갔는데 제가 가서 시너지 효과를 좀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 오늘 키워드가 원팀 물음표였습니다. 최수영 위원님. 이건 원팀이냐 절반만 있는 반팀이냐 딴 팀이냐 무슨 팀입니까? 0.7팀. 0.7입니까? 네. 그래도 7분응선까지는 왔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홍준표 전 시장 합류하지 않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름이 빠진 옷을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빠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완전체 원팀으로 보기는 어벤져스로 보기는 좀 어렵고. 근데 제가 어제 눈에 띈 건 왜 우리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동선을 보면은 이제 네. 부산에서 시작해서 이제 대구를 거쳐서 충청 거쳐서 이제 강원 원주를 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말 그대로 그 김문수 후보가 겹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보완제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난번 지난해 금정구청장 선거 보궐선거가 매우 어려울 걸 했는데 한 전 대표가 지휘해가지고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쵸. 좋은 기억이 있고 지금 네. 근데 PK가 접전이라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그 선거에서는 굉장히 압승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팽팽하다. 접전이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아마 본인이 PK에서의 어떤 우세를 자신의 영향력으로 한번 입증해 보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아하. 그다음에 동선을 짜서 올라가는 거 보면은 네. 그 TK 본류 그다음에 충청 강다 스윙하는 지역이잖아요. TK를 빼고 나면은 거기에 가는 이유는 뭐냐? 거기도 그 중도 소구력이 있는 자신이 가면서 또 자신과 친한 의원들의 지역구를 한번 돌아주는 일종의 아주 그 영리한 전략이라고 저는 보는데 기왕이면 그래도 저는 김문수 후보의 옷을 입고 나왔었으면은 정말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확장성에 대한 더 좋은 평가를 좀 받지 않았을까라는 다 좋은데 그거 하나 좀 아쉬움이 듭니다. 네. 지금 제가 원팀입니까? 반팀입니까? 딴 팀입니까? 여쭤봤더니 0.7팀입니다. 그래도 한 7분응선까지는 왔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여기서 부족한 0.3은 이름을 2번 김문수라고 이름을 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김문수 후보의 얼굴 이름 없고 국민의힘 그리고 2번 뭐 그것만 이렇게 있는 옷을 입고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게 0.3이 좀 깎인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뭐 이런 말씀하셨죠. 홍준표 후보도 어쨌거나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 말씀하셨는데 홍준표 후보를 설득하기 위해서 특사단이 미국 하와이까지 갔죠. 그런데 이 특사단 홍준표 후보랑 같이 귀국을 하는 걸까? 홍준표 후보 두보고 따로 귀국을 하는 걸까 싶었는데 오늘 홍준표 후보가 SNS에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볼까요? 모두 돌아갔습니다. 대선 끝난 후 돌아간다는 입장 변함없습니다. 라고 올렸다라는 거죠. 이 얘기인즉슨 윤경호 위원님. 일단 홍준표 후보는 나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긴 하는데 하지만 선거운동까지 같이 뛸 순 없어라는 완곡한 표현인 것 같거든요. 뭐 일관성이 있다면 홍 후보가 올린 SNS 글 중에 정남이가 다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정치판에 난 떠나겠다, 네. 에서 떠나겠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떠난 사람을 굳이 가서 다시 와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흔히 말하는 시너지가 될까? 전 그거 헛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아까 한동훈 전 대표가 한 얘기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같은 입장이냐 아니냐 이게 사실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선거에서 설사 패배를 한다 하더라도 네. 패배 이후에 보수라는 진영의 정당이 올곧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려면 과연 어떤 원칙을 그래도 견지를 해야 될까? 그에 대한 고민이 홍 전 대표는 결국 난 대선 후에 돌아갈 거야라고 그냥 한마디로 끊어버린 거고 한동훈은 몸은 왔지만 마음은 영역이 따로잖아요. 제가 보기에 저게 무슨 원팀입니까? 그럼 무슨 팀이라고 보십니까? 전 각자의 팀이죠. 딴 팀이다. 뭘 겨냥하는 거냐? 대선 이후에 결국은 당권을 겨냥해서 한동훈은 나와서 지금 선거운동하는 신용만 한 거죠. 아니면 나가서 새롭게 당을 만들어야죠. 그러나 보수라는 텃밭에서 지금 보수의 일당인 국민의힘은 그대로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온 선거운동 지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지금 한 분은 0.7팀이다, 한 분은 아니다, 딴 팀으로 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중앙일보 기사 같이 좀 볼까요? 네, 김문수 없는 한동훈 유세 복장, 홍준표는 귀국 안 한 채 지지. 좀 비판적인 시각이 좀 담겨 있죠. 유세를 한다고 하지만 이 유세 복장에는 김문수라는 후보의 이름이 없고 홍준표 전 시장은 지지한다고 하지만 저 멀리 미국 하와이에서 지지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귀국은 하지 않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0.7팀이다, 딴 팀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지금의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친한계로 꼽히는 박정훈 의원이 SNS에 어제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글이냐? 이거죠. 저는 김문수 후보를 꼭 당선시켜야 나라가 산다고 믿습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합니다. 당선돼야 돼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물러나는 게 훨씬 더 많은 표를 만들어낸다고 확신합니다. 현장에선 온통 권성동 물러나란 말뿐입니다. 오늘이라도 사과하고 사퇴하세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지금 확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쌍권 지도부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단일화 불발되고 논란이 되고 갈등이 심화되니까 바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던 날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원내대표인 권 후보에 대해서는 일단 김문수 후보가 일단 원내를 또 지휘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정치적 도의적으로 본인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김문수 후보 얘기대로 대선 때까지 이제 원내를 관리해야 되고 지금 당장 그 법사위가 열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아마 원내대책도 꾸려야 되니까 새롭게 원내대표는 또 의원의 투표로 또 결정되기 때문에 소속의원의 그렇죠. 투표로 결정되니까 아마 그 절차가 좀 번거롭고 또 당에 또 그것이 혹시나 갈등이 한 양상이 될까 봐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깔끔하게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원내 부대표가 잠시 대행을 해도 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저러냐면은 박정훈 의원이 왜 저런 글을 올렸냐 그러면 아무리 한동훈 전 대표가 유세라고 뭘 해도 권성동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하는 순간 이른바 그 쌍권의 그림자가 아직도 말하자면 어른거리고 거기에서 국민들은 뭘 보냐면은 당의 극심한 내용과 갈등을 넘어서 어쨌든 공적인 절차를 통해 당선된 후보도 바꾸려고 했던 그 무질서의 어떤 그 과정을 떠올리고 이게 공당이 맞나라는 의구심을 갖는 그런 자꾸 이제 그 기억이 소환되기 때문에 네. 이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는 권성동 의원이 정말 대선의 흐름을 좀 읽고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일단 어쨌거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상황에선 대선을 앞둔 지금 시점에선 약간 시야에서 좀 멀어지는 게 유권자들이 보기에 훨씬 국민의힘의 이미지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지금은 좀 박정훈 의원의 나도 좀 동의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지금 이른바 쌍권 지도부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말씀을 주셨는데 마침 또 이 쌍권 지도부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뭐냐? 이거죠. 강요 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서 지금 현재 수사에 착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사가 그냥 우리가 내부적으로 찝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고발이 들어가서 시작이 된
그런 수사인 거죠. 이하상 변호사가 경찰청 국수본에 두 사람을 고발을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하상 변호사가 어떤 사람이냐? 김용현 전 장관과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피고인들을 변호한 변호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측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윤 전 대통령은 분명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그리고 당선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변호사가 권영세, 권성동 두 쌍권 지도부를 고발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윤경호 의원님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그 점이 참 의아한 대목이었어요. 네. 처음에 고발자가 누군가 보수 진영 내부에서의 결국 문제 제기구나. 그런데 보수 진영 맞나? 아니면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 아니야? 이를테면 아주 극단적인 성향을 더 오히려 선호하는 결국 지금의 국민의힘 내부의 파워게임, 권력투쟁은 대선 패배 이후에 물론 이걸 기정사실화하는 건 웃기지만 대선 패배 이후에 당권을 누가 차지할 거냐, 거기에 누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거냐를 놓은 싸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는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까 우리 최수영 의원의 얘기처럼 현장에서 온갖 야유와 비난, 조롱이 쏟아져 나오는 거를 많이 봤다면 오히려 지금은 좀 잊혀져 주는 게 유권자나 아니면 국민의힘 당원들에게는 모욕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윤상현 의원이 한 얘기 있잖아요. 1년 지나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얘기. 그러니까 꼭 그런 걸 동원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누군가 책임은 져야죠. 아무리 정치판이 야바이 어쩌고 저쩌고 할지 모르지만 명분이나 대의 이런 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도의적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권성동이라는 정치인이 버젓이 그대로 고개를 들고 다니면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아무리 서로 야합 내지는 손을 잡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당장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건 점수를 무조건 깎는 차원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하상이라는 보수 쪽에 있는 변호사가 네.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한 거 결국 다시 되풀이하는 얘기입니다만 저건 선거 패배 이후에 당권을 장악하는 싸움에서 이 명분을 주기 위한 그런 카드 아닐까 저는 그런 해석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인 이하상 변호사가 쌍권 지도부를 고발을 한 건 결국 대선 이후에 당권을 생각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최수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들고 다만 네. 이하상 변호사라는 분이 이제 어쨌든 저도 잘 모르지만 김용현 전 장관의 서부지법 폭동 피고인들을 변호했다는 거는 굉장히 자발적이고 그다음에 우파 지형의 변호사라는 거는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분의 어떤 개인적 성향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법적 정통성과 지위성을 부여받은 후보를 네. 근거도 없이 야밤에 바꾸려고 했던 이 무질서와 그다음에 이 원칙 없음에 분노하지 않았겠는가. 최소한 보수의 덕목이라 그러면은 그것이 광장이든 아스팔트든 아니면 제도권 내부든 간에 어쨌든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어떤 식의 변경도 상황 변경도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 당시 상황은 사실은 끌어내기에 다름 아니었고 물론 그 당시 22번에 걸친 단일화 약속을 했던 김문수 후보의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경선을 거쳐서 된 사람을 이렇게 강제로 끌어내리냐 아마 거기에 정말 보수라면은 이건 보수 참칭이다라고 생각해서 개인적 정의감에 발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이 이른바 쌍권 지도부에 대한 고발이 김계리 변호사가 이번에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최 의원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그것은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결정하는 일이고 당의 절차 과정이기 때문에 이 쌍권 지도부는 사실 지도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겨냥한 거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궁극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 별개의 건인데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뭔가 자꾸 당내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빚어질 수 있지만 아니다. 별개 건이다. 다른 지도부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실 이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D-13일인데 원팀이
돼서 굴러가는 건지 딴 팀으로 굴러가는 건지 아직은 좀 아리송한 상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